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취득할 때 조심할 점으로는 우선 도시정비법 제39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의뢰인들께서 대체로 실수하는 게 다들 문제가 터지고 오세요.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볼 때는 그렇게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분야가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물건을 경매로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투기 과열지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현재 지금 2024년 11월입니다. 현재는 서울, 용산, 강남, 송파, 서초구가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에서 경매의 장점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라 하면 2년 동안 전세를 주지 못하고 실제 그걸 매수한 사람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요거를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용산이나 강남 쪽에서 물건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라도,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라도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상하게 밝혀서 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투기 과열지구 내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은 자금 조달 계획 의무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물론 현금 흐름이 너무 이상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서 드려볼 수 있다 정도는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매매의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매매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요거를 재화의 흐름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취득할 때 조심할 점으로는 우선 도시정비법 제39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제가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요약해서 읽어보면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이 사업에 계속해서 동참할 수가 없고 현금 청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것도 일정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39조 2항 단서에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공매라고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같은 거를 체납해서 일으키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으키는 경우들을 말하고, 공매나 금융권에서 일으키는 경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가 되는 경우에 그거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은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를 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은 금융기관의 정의입니다. 금융기관의 정의인데 이거는 주택법 제71조를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이에 포함이 되지만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체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대부업체가 일으킨 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취득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주변에서 왕왕 발생하고 있어서 질문을 받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은, 대부업체가 은행에 대위 변제를 하고 그 대위 변제 채권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면은 대부업체가 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취득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채권의 원인은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취득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의가 있는데, 사실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확립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확립된 판례는 없는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위 변제 채권의 원인이 금융기관 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득할 수 있다 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 해석상 조합원 지위가 취득이 될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법원으로 갔을 때는 어떤 판결을 받으실지는 섣불리 예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한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이라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에 이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조합원 지위를 득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1호 2호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조합원 지위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를 채무자로 하여 경매가 일어났고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에 이러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라면은 조합원 지위를 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개발, 재건축, 물건 투자, 공경매 투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해석해야 될 법률 규정들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고 선행 절차와 후행 절차가 다양한 방식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보시는 것이 투자 실패를 하지 않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경매는 그 이후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 섣불리 결정하시지 마시고 이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한 번쯤 전문가의 도움을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료는 얼마 안 하니까 그 이후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서 의뢰인들께서 대체로 실수하는 게 다들 문제가 터지고 오세요. 터지고 오시면은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걸립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때는 그렇게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가급적 뭔가를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셨으면 그 투자를 진행하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하고 메일로도 가능하고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상담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시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평법률사무소의 김건우 변호사였습니다.